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2024년 3월 6일에 2024년 드론쇼 코리아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신형 드론이 등장을 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공격형 소형 드론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병 1인이나 소부대 단위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공격형 드론들이 많이 등장했으며 심지어는 카이에서조차 공격형 드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카이에서 들고 나온 드론은 마치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형태의 드론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나라도 미국의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자폭형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카이가 들고 나온 드론이 바로 제가 이야기했던 모델로 보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는 이 드론이 어떤 회사에서 개발되는지 몰랐으나 의외로 카이가 개발하고 있었네요. 그러나 카이가 들고 나온 모델은 단순하게 자폭 공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기의 앞부분을 모듈식으로 교체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인기의 개발 사업은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설계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개발하는 사업으로 카이는 교체가 가능한 모듈로 정찰 모듈과 자폭 모듈 그리고 통신중계 모듈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심지어 카이조차도 이런 소부대 단위의 공격형 무인기를 들고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 군의 공격형 무인기에 대한 소요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심지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개념의 무인기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풍산에서 탄약투하 드론을 드론쇼 코리아에 들고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이 탄약투하 드론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여기서 핵심은 드론이 아니라 바로 투하하는 폭탄이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드론 자체는 쿼드콥터형 드론으로 이 드론은 풍산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드론은 국내의 프리뉴사에서 개발한 드론이고 풍산은 이 드론에 탑재하는 폭탄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풍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풍산의 이 공격형 드론과 거의 같은 개념의 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새롭게 공격형 드론을 들고 나온 곳은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로. 그런데 이 회사가 들고 나온 드론은 개념적으로는 풍산의 드론과 정말 많은 부분이 같지만 문제는 드론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풍산의 드론이 수십 킬로그램인 것에 비해서 이 회사가 선보인 탄약투하 드론은 훨씬 크기가 작은 드론입니다. 이 회사에서 선보인 드론은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KD-1이라는 드론으로 드론 자체의 무게가 5.5kg의 탄약 탑재량은 1.5kg이었고 또 하나는 KD-2라는 드론으로 드론 자체의 무게가 9.3kg이고 탄약 탑재량이 5kg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드론은 각각 25분과 30분을 비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 투하하는 탄약은 박격포탄이라고 소개되지는 않았으나 마치 박격포탄의 앞부분만 전용한 형태의 탄약과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투하하는 폭탄 중에는 천무다련장의 탄약에 들어가는 다목적 자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무인기는 천무다련장의 자탄을 9발까지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풍산의 탄약투하 드론과 개념은 완전히 같으나 드론의 크기는 훨씬 작아서 보병이 휴대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좀 다른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번에 풍산이 들고 나온 탄약투하 드론은 기존에 비해서 투하하는 탄약의 형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전용 투하탄 자체는 작년과 같았으나 60mm 박격포탄을 개조한 개조탄약의 형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탄약의 앞부분에 있는 신관에 새로운 신관을 탑재해서 투하 시 탄약을 제어하던 형태에서 이번에 들고 나온 60mm 박격포탄은 탄의 뒤쪽을 개조해서 새로운 형태의 날개를 달아서 투하 탄약을 제어해서 정밀도를 높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풍산의 탄약 투하 드론은 54mm 전용탄과 60mm 박격포탄의 개조 탄약이 주력 탄약으로 보이고 이 탄약을 투하하는 프리뉴사의 드론은 3발의 탄약을 탑재하고 5km의 작전 반경과 30분 이상의 채공 시간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산오차는 5m급이라고 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비슷한 개념의 드론을 여러 회사에서 들고 나온다는 건 역시 우리 군이 이런 공격형 드론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고 각 회사들이 강조하는 건 기존 탄약을 활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것도 우리 군의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군에서 기존 재고 탄약을 활용한 공격형 드론을 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번에도 풍산은 동축 반전 드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여러 종류의 동축 반전 드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모델은 MCD7으로 이 모델은 직경 110mm에 전장 700mm 그리고 무게는 7kg의 임무장비 탑재 중량은 3kg짜리 모델로 이 MCD7은 대전차 공격형이나 정찰형 또는 3발의 일반 공격형 탄약을 탑재하는 형태까지 여러가지 임무장비를 교체해서 탑재할 수 있는 모델로 현재 실전부대에서 야전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전에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MCD7 말고도 여러가지 파생형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크기 순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번에 풍산이 들고 나온 동축 반전 드론들은 전부 다 기존 MCD7보다 좀 더 크기가 작은 드론들인데요.
새로 소개된 동축반전 드론 중에서 그나마 가장 큰 게 MCD2입니다. 이 기체가 MCD2인 이유는 바로 무게가 2kg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보병이 휴대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 모델이 개발된 이유는 시가전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시가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무게가 2kg이고 임무장비 탑재량은 350g, 그리고 작전 반경은 2km이고 비행시간은 5분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정말 특이한 게 이 모델 자체는 별도의 폭약을 탑재하지 않고 보병이 휴대하고 있는 수류탄을 무인기에 장착을 해서 공격하는 형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무인기에 수류탄을 끼우고 시가전에서 건물의 창문 등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하는 형태로 적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비행시간이 짧은 이유는 이 모델은 정찰 모듈이 없이 순수하게 자폭 공격만을 하는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긴 비행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행시간이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델들은 MCD2보다도 더 작은 모델인데요. MCD1 같은 경우는 무게가 1kg인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개발된 이유는 바로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보병이 건물이나 또는 지하갱도 안에 침입했을 때 이 건물이나 지하갱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모델은 실내에서 비행해야 하는 만큼 사람이 직접 조종할 수는 없고 AI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모델은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고 그래서 이 작은 기체가 실내에서 무려 20분 동안이나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기체는 자폭형 기체는 아니고요. 실내에서 비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센서를 달아야 하고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EO/IR 탐색 장비를 탑재하는 건 물론 심지어는 소형 라이다까지 탑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탑재하는 장비가 고가의 고성능 장비이기에 자폭형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폭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무인기가 개발되는 이유는 바로 참수부대가 김정은의 벙커에 침투했을 때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탐색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하 벙커를 탐색하기 위해서 지하갱도 탐색용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봇은 궤도나 바퀴로 주행하는 형태이므로 탐색에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MCD1은 지하갱도 내부에서 각종 센서를 탑재하고 상대적으로 크기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오랜 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으므로 훨씬 넓은 면적을 훨씬 빨리 탐색하는 게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정확히는 동축반전 드론은 아니지만 풍산이 선보인 소형 드론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생긴 건 동축반전 드론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축반전은 아니고 4개의 작은 로터가 달린 쿼드콥터형입니다. 이 드론은 중량 900g에 길이 200mm에 작전 반경은 2km입니다. 이 드론도 야포탄에 들어가는 자탄을 탄두로 사용하고 있고 이 자탄으로 대인 공격은 물론 소형 차량 등을 공격하는 게 임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론의 특징이 뭐냐면 조종을 VR 기기로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이번 드론쇼 코리아에서 풍산이 내놓은 드론들인데요. 결론은 풍산은 동축반전 드론의 파생형을 더 내놓은 것입니다. 풍산이 이렇게 동축반전 드론의 파생형을 더 내놓은 이유는 지금 동축반전 드론의 주력 모델인 MCD7이 군의 야전 평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군에서도 이 동축반전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풍산은 주력 모델인 MCD7뿐만 아니라 파생형을 만들어서 더 많은 수량의 동축반전 드론이 군에 도입되길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 모델인 MCD7의 탑재 장비의 종류도 갈수록 늘려나갈 거라고 합니다. 현재 풍산이 MCD7의 임무 모듈로 제안하고 있는 건 이중 목적 고폭탄, 성형 파편 고폭탄, 그리고 EFP탄 같은 공격형 모듈도 있지만 감시정찰 모듈, 통신중계 모듈, 조명 모듈과 그리고 레이저 표적 조준 모듈 등도 존재합니다. 거기다 풍산에서 만든 동축반전 드론 소개 동영상에서도 나오지만 단순하게 보병이 휴대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의 발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단순하게 보병 휴대용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풍산이 강조하고 있는 게 고도 100m만 떨어져도 적이 육안이나 소리로 이 드론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조용하고 그래서 은밀성이 뛰어나다는 정의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분명한 건 이 드론이 군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군에 의해서 대량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풍산이 새로 제안하고 있는 MCD1은 갱도진지나 건물 안에서 적을 수색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특히 참수부대가 김정은의 벙커에 진입해서 김정은을 찾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놀라운 게 고작 1kg의 무인기에 EO/IR 장비뿐만 아니라 라이다까지 탑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벙커가 각종 폭발로 인해서 시야가 좋지 않아도
탐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구조에도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활용도가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징병 자원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걸 대신할 장비가 분명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군이 생각하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반영한 공격형 무인기의 대량 도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군대가 공격형 무인기를 대량 도입하려는 건 선택이라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나라 군대는 앞으로 정말 많은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우리 군대를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공격형 무인기를 선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풍산의 동축 반전 드론은 보병이 휴대하는 드론으로서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군대에 의해서 엄청난 수량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갈수록 임무장비 모듈의 종류도 늘어나고 있고, 파생형도 등장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근미래에는 이 풍산의 동축 반전 드론이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터미네이터가 하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이 보기에는 우리 군대는 이 동축 반전 드론을 얼마나 도입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상당히 많은 수량을 도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